어쩌다가 우연히 읽혔다고 해야 되나? 걔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구독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보고 나서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거 이래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얘는 이런데 이렇네? 그 이야기를 저랑 갑자기 티키타카가 맞는데 저도 모르게 되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얘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잡아야겠다. 네. 자, 오늘부터 진행되는 컨텐츠는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성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봤을 때 설렜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컨텐츠예요.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 계신 혜원 씨와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30살이고 핀테크 쪽에서 리서치 업무를 하고 있는 윤혜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네네. 진짜 가슴이 웅장해졌던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질문이 이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 했던 시간이랑 이 사람이랑 함께 했던 추억들이 네,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구나라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 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늘 그토록 우리 유댕님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꼭 반드시 한 번은 만나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혜원 씨의 여성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 혜원 씨는 특히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좀 예뻐 보인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썸을 타는 경우에서 이뻐 보이는 상황이랑 안면만 알고 지내는 지인일 때 이뻐 보이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관심이 원래 그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예뻐 보이는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하나에 딱 확 꽂힐 때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얘는 나한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네? 얘가 이거를 왜 알고 있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 다친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되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었어요. 병원 가기 초창기에 그냥 나 어디 다쳐가지고 한 뭐 두세 달 병원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도 그러냐 알았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니까. 말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3, 4개월 후에 저한테 너 지금 그때 아팠던 거는 이제 다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이러는데 이거 왜 얘가 말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 준다고? 네. 남자가 어쨌든 김칫국을 많이 마시니까는 집에 가서 어떻게 기억했을까가 되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생각나는 느낌이구나. 그럼 이번에는 그냥 먼 사이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사이에서 썸을 타다가 좀 이런 행동을 하면은 특히 예뻐 보이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썸을 타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외적인 거나 기본적인 거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썸을 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서로 공감해주거나 서로의 생활 같은 거에서 이제 관심의 척도에 따라서 더 발전할지 안 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집에서 보는 유튜브 영상들이나 집에서 책 읽거나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 그거를 왜 읽어? 그 영상이 대체 뭐가 재밌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우연히 읽혔다고 해야 되나? 걔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구독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보고 나서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거 이래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얘는 이런데 이렇네? 그 이야기를 저랑 갑자기 티키타카가 맞는데 저도 모르게 되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잡아야겠다. 네. 왜냐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거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사실 그런 모임이나 그런 거를 찾아보기만 하는데 어쨌든 썸을 타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제일 기대하는 게 많은 사람인 거고 제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은 정말 과장되게 말해서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상형 어떻게 되시죠? 사실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에스파의 윈터님? 에스파이브, 에스파이브요? 에스파? 에스파? 아이돌이 제 아이돌을 잘 몰랐는데 저희는 모를 나이대예요. 우연히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네. 네, 딱 제가 원하는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꿈꾸며 바라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쯤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의
그러면은 그냥 꼭 외적인 이미지를 떠나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오랫동안 잘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상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각자 평생을 알아온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 나이로 뭐 30살 동안 아예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그냥 네. 갑자기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정말 그쵸. 우연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있고 저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서로한테 1순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각자 일할 때는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서로 이제 만났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때나 뭐 20대 초반이면은 사실 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네. 카톡해야 되고 그쵸. 갑자기 5분 동안만 카톡 왔는데 너 뭐해 지금 너? 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수는 없죠. 직장을 다니고 특히 저희 나이대가 뭐 직장에서 정말 직급이 높은 나이도 아니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거의 신입이거나 이제 대리 정도의 나이인데 치일 나이잖아요. 바쁘고. 그쵸. 넌 진짜 지금 혜연 씨 말 듣고 진짜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각자의 일을 1순위로 둬야만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콩깍지가 씌인 마음에 그냥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지만 결국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나는 원래 1순위로 여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글로 돌아가요. 근데 애초에 내가 그렇게 1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만나야만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썼던 시간과 애정들 그리고 나도 이 사람에게 썼었던 그 마음들이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구나. 큰 그림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혜원 씨의 이상형 말고 혜원 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 맞아 이런 여자는 진짜 그냥 호불호 없이 좋아할 수 있지 라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뭐 반대로 여성들이 봤을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 배려심 많으신 분들 배려심 많으신 네, 분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어느 소개를 해주는 자리거나 합동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쟤는 그냥 원래 말이 없는가 보다. 거기서 사실 관심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쵸. 네,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냥 먼저 챙겨주고 대화를 하거나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야,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어땠어? 그 사람? 되게 말도 잘하고 잘 참가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바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자리에서 뭐 정말 사소하게는 뭐 물이라도 뭐 따라준다던가 아니면은 숟가락을 놓으려던가 이런 식으로 먼저 그냥 그 자리를 채우려는 그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되게 사랑받겠구나. 그럼 썸 탈 때의 상황이에요. 어떤 네. 여성분이랑 썸을 타는데 이렇게 이 여자가 나한테 해주면은 난 이 네. 순간에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공감해 줬을 때인 것 같아요. 이 네. 사람과 나랑 얼마나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성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나 서로 간의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좋아하는 취미? 그런 게 이제 취미. 맞을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이나 책이나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사실 좀 재미가 없다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데. 네. 네.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되게 바보처럼 웃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다르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대가 잘 맞는 게 전 진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좋아했었던 그 썸녀의 취미랑 제 취미랑 완전 딴판이었어요. 저는 독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패더글라이딩 아니면 뭐 어디 뭐 수상스키 타러 가는 거 그런 것들로 취미가 되게 다 달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너 책 하나 챙겨와. 우리 여름에 수상스키 타러 가자. 너 책 보면서 나 봐. 오. 이렇게 말하는데 저 딴에선 되게 박력적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꼭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게 다 맞을 수 있겠어. 근데 그것들을 맞춰가려는 뭔가의 노력이나 때로는 그런 박력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맞춰가려는 노력이 이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더 애를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강요를 안 하는 순간부터 일단은 되게 감사하죠. 기분이 좋고. 네. 그쵸. 역시 뭘 좀 아시는구나. 아, 좋아하는 데이트 유형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유형 말하기 앞서가지고 로망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선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시골 사람이에요. 이제 강남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는 올라오기 전부터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어쩌다 보니까 못했는데 애인이 생기면은 같이 롯데월드에 가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니까 하나의 로망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롯데월드가 꼭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면은 나는 참 성공적으로 잘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평범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봐야 되고 남들이 많이 가보는 집들을 유명한 곳을 가봐야 되고 뭔가 사진을 남겨야 되고 나랑 이 사람이랑은 어쨌든 좋아하니까는 시간을 내서 만나고 그 자체가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SNS에 올릴 게 이제 주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매번 한다
한다고 하면 사실 서로 지칠 것 같아요. 특히 안 맞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데이트 유형이라던가 그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의미로 집 데이트나 카페를 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리를 좀 좋아해요. 제가 해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해주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냥 요리해주고 집에서 넷플릭스나 그런 걸로 재밌게 보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지루하다 하면은 앞에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카페 가서 멍 때리거나 서로 책 추천해줘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걸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데이트가 싫지 않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네.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소비 안 되는 연애? 소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연애인 것 같은데 아, 서로 만나서 뭐 당연히 맛있는 거를 먹거나 네, 그러고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스킨십을 하거나 아 나는 외로우니까는 만날 사람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음, 어쨌든 사람이 사회 동물이고 연애라는 것도 사회생활 중에 하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도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물질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배움이 네, 됐든, 그쵸. 아니면 배움. 정신적인 뭔가의 체험이 됐든, 네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이 엄청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만나도 당연하죠. 맨날 맨날 하루하루는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그냥 아, 나 그냥 얘랑 뭐 밥 먹었어. 그럼 오늘 뭐 했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쵸. 그건 저는 되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매번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할 거고. 네네. 근데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주가 되겠지만은 한 번씩 서로 간에 좀 진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공부라던 간에 아니면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회사 생활이라던 간에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설적인 연애를 바라시는군요. 사실 오늘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혜원 씨는 이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과 랜선으로 진행되는 소개팅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우리 혜원 씨 솔로 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하고 1분기 됐겠네요. 사실 이 정도의 매력과 외모로 1년 동안 솔로였다라는 건 곧 자신에게 정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까지도 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번 난 만나보고 싶어 라는 여성분이 있다면 바닐라 브릿지 어플을 다운받으신 이후에 내 친소 게시판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혜원 씨에 대한 소개글을 읽은 후 하트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직접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본 뒤에 제가 혜원 씨와 매칭을 이어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해당 콘텐츠는요,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성분이시라면은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남성분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글을 통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좀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어드리게 되면요, 이 혜원 씨의 경우에는 어떤 여성분과 이어졌다라고 고정 댓글로 표시를 해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라는 건 아직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거니까 꼭 신청해 주세요. 혹시 아나요? 사랑은 타이밍이잖아요. 좋은 인연으로 저도 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혜원 씨, 미래의 여자친구가 되실 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유튜버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